다음 주 최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공수처 수사로 나온 이른바 VIP 경로설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특검이 필요 없다는 방증이라면서도 여론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연금개혁 논란도 21대 국회의 마지막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연일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 경로설에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여론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특검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오히려 공수처에서 나온 결과가 야당 주장과 비슷하거나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자체가 특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오히려 공수처 수사 정보가 새는 것을 문제 삼아서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사건 관계자의 통화 내역, 대통령 경로 진술 등 범죄 혐의 판단과는 무관하고 정쟁만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사항들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정보가 특정 언론에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적 경로를 걱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담요가 머리와 발을 동시에 덮을 수 없듯이 VIP 경로설은 권력의 짧은 담요로 온전히 덮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야당과 함께 내일 서울 도심에서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규탄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연금개혁 공방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금개혁을 두고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도 연금개혁 대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연금개혁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혹은 여당 대표까지 3자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 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양자회담은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게 먼저이고 이후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정하게 될 거란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 남은 만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현행 50%에서 45%로 낮추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어나 정부와 여당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양보하는 거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관계부터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소득 대체율 45%는 애초 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라는 겁니다. 마치 정부와 여당을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처럼 몰고 가는 프레임 작전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본회의 강행과 특검 처리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연금 개혁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사안이니만큼 미래 세대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동의 아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애초 소득 대체율 43%와 45%를 각각 주장하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당이 44%까지는 타협을 볼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긴 데다 오늘 민주당이 44에서 45% 사이에서 문을 열어두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 간극은 1%포인트 안팎 차이로 더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한 만큼 21대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된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로도 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했던 인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장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한 사람을 왜 자꾸 들이는지 모르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좀 이상해요. 왜 본인이 수사한 사람들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아니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인사권은 대통령실에 있는 만큼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아쉬운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은 뛰어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그리고 지금 용사는 정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 많죠.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험이 많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일각의 비판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